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2013년 10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실감나게 보여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지태 씨 유족이 정권의 강압에 의해 빼앗긴 고인 재산을 되찾겠다며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 장남 영구 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문화방송 주식 등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박정희 정권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었다며 증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정희 정권의 강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싫어서 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우시다고요? 더 쉽게 풀어드리면 강간을 당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조금은 좋아서 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죠. 판결을 내리신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판사님들 그리고 정수장학회 실질적 오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꼭 좀 한번 보셨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글쎄요. 그냥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요. 적당한 기회에 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공당의 그 대통령 후보니까 우리가 일단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바로 고소하는 것보단 그런 사과를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근혜 후보가 본인 아버님도 그렇게 끔찍이 애낀다면 남의 아버님도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것은 꼭 박 대통령이 무자비하게 저희 아버님의 재산을 뺏어간 거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태 씨가 정권의 강압을 받았던 시기는 1962년으로 당시 정부는 서슬퍼러턴 5.16 군사구테타 일당이었습니다. 총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부 정권의 강압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완전히 싫어서 당한 일은 아니었다. 이런 오늘 법원의 판결,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4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523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의견이 다르면 여야 간에 다툴 수도 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진실이 드러날 텐데요. 이상하게도 연일 TV에서는 여야 간 말다툼만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마치 권투 경기장에 와서는 왜 싸우냐면서 말리는 그런 격인데요. 언론도 이상하지만 정쟁 중단 선언하자 이런 여당의 속마음 혹시 정부 감싸기 전략은 아닌지 고발 리포트가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현안마다 이견이 갈렸다면서 갈린 의견들을 빨래 널듯 널기에 바쁩니다. 국감장에서는 현안마다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어제에 이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져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고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원들이 왜 장관을 면박하냐며 고질적인 관행으로 싸잡아 비판하기도 합니다. 국감의 고질적인 관행인 장차관 면박 주기는 여전했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장관을 아예 무시하는가 하면 무조건 여기 모면허 치려고 답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다면 저 차관님하고 이렇게 질의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토부 차관이 전화기도 안 갖고 다니는 차관 있어요? 어제 일요일 날 내려오면서 옷을 갈아입고 내려왔기 때문에 주요 이슈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취재해 국감을 함께 이끌어가기보다는 경마식 중계보도나 양시 양비보도에 급급합니다. 모든 게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저 공격과 방어, 공방의 프레임으로 전할 뿐입니다.
먼저 감사원 국감을 진행 중인 법사위에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 간에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우나 전초 사업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총 공세를 폈고 여당 측은 짜집기 감사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간 공방, 치열한 싸움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나면 어느새 국정감사는 거대한 싸움판의 이미지가 굳어집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은 싸움꾼으로 전락하고 진실을 막으려는 상대방 후보와 별반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사람들로 치부됩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나와서 서로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국정감사 그런 프로가 나오면은 딴 데로 텔레비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성공한 셈입니다.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경마 중계식 언론 보도가 정치 무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놓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상세하게 고발장을 보지 않고 수사를 지휘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 신고됐던 내용 아니요. 그러니까 고발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민주당 김현 의원. 고발장도 제대로 보지 않고 수사지휘를 벌였다는 최연락 경찰청 수사국장의 잘못을 추궁합니다.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최 국장의 모습이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럼 앞으로도 특정 정당에서 고발하면 그것은 책상 서랍에 그냥 처박아 두고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것은 수사 그런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경찰로 남아 계실 겁니까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에 그 담당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 여러 차례 갖춰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장난하시는 겁니까? 고발장도 제대로 안 보고 수사해놓고 답변 지금 안 하시는 겁니까? 그저 호통국감으로 폄하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도 언뜻 보면 그런저런 호통국감장으로 보이겠지만 잘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은 유영희 위원장,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의 친북 반미 정책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뭐였냐고요 정책이? 친북 반미 정책이 뭐가 있었냐고요? 왜 친북 반미 정책이었으면 그때 국가보안법으로 고소 안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할 때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조금만 더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우현식 의원은 집요한 추궁 끝에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유영희 국사편창위원장으로부터 과거 민주화 정권에 대한 친북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기 그대로 우리 유영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발언 여지가 다 있어요. 2009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언론에서 보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걸 확대 해석해서 저렇게 썼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죠? 예. 이거 사실이면 위증의 죄를 받습니다. 지난 국정조사에 이어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어제 국감 모습입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잘못된 처신이었지만 언론들은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칙을 제지하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국정조사 때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정회까지 거쳤지만 결국 김 전 청장의 증인 선서 없이 나머지 증인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 수사 결과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도 어제 국감에 참석했는데요. 반세기 넘게 가슴에 담아둔 얘기를 쏟아냈지만 이를 제대로 다뤄준 언론은 끝내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도 결국 나라가 약해가지고 우리들이 끌려갔으니까 자기 대통령을 뽑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하고 외로울 때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 밝혀주라고 대통령 뽑은 거는 사실 아닙니까? 이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한 말이 한마디 없으니까 이제는 나이도 많고 늙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책임지고 법에도 우리 정부가 일을 해야 된다고 재판까지 안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을 지어주기 바라며 권투 경기장에서는 싸움을 뜯어 말릴 게 아니라 선수가 제대로 때릴 때마다 칭찬과 함께 점수를 주고 반칙을 하면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입니다. 자세히 보면 언론이 심판이 아니라 강한 선수를 돕기 위해서 뛰는 후보 선수가 된 형국인데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권투를 싫어하고 권투 인기가 시들해지면 권투 소식을 다루는 언론도 결국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틀 전 시작된 2013년 국감이 오늘 하루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 초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죠. 국군의 대선 개입 의혹. 현재 군이 나서서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이라면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과 경찰에 이어서 대한민국 3대 물리적 공권력이 총 동원된 거죠. 이 파장,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죠. 이번 국감의 스타 의원이십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 어렵게 모셨는데요. 국군의 대선 개입을 둘러싼 3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초선이신데 네. 무지하게 큰 걸 터뜨리셨어요. 이번 최대 루키입니다. 예, 네. 이 뒤를 잘 이어야 루키가 이제 될 텐데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젊은 많은 유권자들이 보고 있는데 예. 김광진 의원 그러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가장 기쁘시겠어요? 기쁜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제가 300명 의원 중에서는 최연소 의원입니다. 예. 81년생이니까 81년생 33. 좋은 아직은 총각입니다. 네, 게다가 예. 네. 중요할 때는 카메라를 보라고 해서 아직은 총각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제가 국방위에서 1년 반 있었는데요. 작년에 노크기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올해 이제 이 심리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시작은 10년 이전에 제 시작은 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 선출해서 네. 이제 1위를 해서 현재 국회의원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죠. 백선엽 씨에 대해서 예. 만주 군관 학교 출신으로 친일 예. 매국했다는 취지의 공격 발언했다가 그것 때문에 또 혼좀 나셨어요. 또. 예. 근데 저는 지금도 그건 제 소신에선 변함이 없고요. 이게 저는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까 봐. 예, 그것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친일인명사전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률에 의거해서 친일파를 규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규정을 합니다. 딱 1000여 명 정도밖에 규정되지 않는데요. 그 중에 백선엽 장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면 진짜 악질 중에 악질만 예, 그렇죠. 엄선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률이 대통령 직속 기구에 의해서 지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역시 좋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친일 반민족자이기 때문에 내 말을 철수할 수 없다. 자, 지금 이렇듯 나이로는 가장 어리신 분인데 젊으신 분인데 함께 이야기하면 할수록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 오늘 확인할 3가지 팩트 사실을 한번 우리가 상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게 첫 번째 사실, 군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대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잘했다고 포상까지 받았다. 이것도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군 비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군 수사관이 사망 군인 어머니를 성희롱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까지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모두 다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조직적으로 과연 개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입니까? 아니면 현재로서는 추정에 불과합니까? 일단 단계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네. 지금 밝혀진 4명의 사람이 네. 사이버 사령부 소속의 군무원과 군인이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다. 네. 이런 것이 지금까지 답변이지만 어제 모 언론사들과의 통화에 의하면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네. 국방부의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국방부 직원인 것으로 맞다. 밝혀졌다라고까지는 나와 있는 것이죠. 네, 한겨레도 일면에 그렇게 오늘 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국방부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사이버 사령부의 직원이 댓글을 달았든 글을 올렸든 글을 만들어서 올렸든 이것은 실체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사실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네. 이게 어떤 관계망에 의해서 어떤 보고 체계에서 지휘 체계에서 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사항인 것이죠. 궁금하죠.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사이버 사령부나 군이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이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국정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많은 관심사가 있는데 국정원과의 연계성은 혹 없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이버 사령부는 인건비는 국방부 예산으로 받습니다. 네. 심리전단에 대해서. 근데 운영비는 국정원 예산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러면 네. 실제로 일한 부분은 국정원에서 돈을 주는 만큼 예. 국정원의 의도가 관철이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네요. 현재 공식 직제상에서 있어서도 네. 2명의 직원이 국정원에 가서 컨트롤 타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견 나가 있나요? 국정원에? 예, 그렇죠. 이건 뭐 합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구성이 직제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이라고 하는 관계와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전혀 별건의 기관이다라고만 말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로 돌아오면 그러면 군 자체만의 문제일 것이냐, 군 자체에서 지휘 체계로 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재 밝혀진 것은 아주 이제 공개하기 쉬운 부분들만 이제 말씀드려놓은 상태인데요. 네, 딱 떨어지는 거죠, 예. 당장.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고발 기자 생활을 나름대로 한 20년 예. 해왔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저한테 취재원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예. 김 의원님이. 근데 요 정도 말씀하시면 상당히 뭔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계십니다. 뭔가 상당히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계적으로 국방부가 아무래도 현재 지금 뭐 한겨레도 보면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범행의 흔적들 엄청나게 지금 삭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단서로 삼아서 범죄 행위를 은멸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좀 줄이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진성준 의원, 안규백 의원 그리고 뭐 기사에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사에서도 한 4, 5개월 정도를 다 각자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각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코어에서 만나게 돼서 그런 걸 보통 전문용어로 쪽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팀플을 하자. 그래서 요즘 아침 저녁으로 뭐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의지가 있는 당이면은 이제 대책 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휘 체계를 좀 일사불란하게 할 텐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이 좀 정신을 빨리 차려서 이걸 제대로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조직적으로 군이 개입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국정원과 연락장교, 연락요원을 파견하고 동시에 물적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모종의 어떤 그 단일화된 팀워크가 있었을 개연성에 대해서 제시하셨고 그렇다면 당연히 조직적으로 뭔가 이루어졌을 혐의가 짙네요. 그 정도 뭐 혐의 정도 수준에서 제가 일단 이 내용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혐의가 짙고 향후
폭로 과정을 통해서 그게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네. 국정원 사건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한번 경험했던 저희가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이 기본에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 절대 어떻게 국가기관이 그러겠느냐라고 답변을 했다가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지금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첫날 제가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했을 때 국방장관 그럴 일이 없다. 국정원 예산 받지 않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완전 생 오리발. 예. 야, 대단하더군요. 네. 그리고는 두 번째 날 국정원 예산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기사들에서도 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이다. 라고 현재까지는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립을 유지하도록 4차례에 걸쳐서 강조했답니다. 이거 4차례나 강조했다는 게 저는 더 이상하더라고요. 예. 너무 강조했잖아. 군이라는 게 지휘 조직에 따른 체계인데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뭔가 이게 국정원도 정치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은 수차례 발송을 합니다. 근데 뭔가 이게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따로 배포하죠. 그렇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급하게 좀 여쭤봐야 될 부분이 군이 나서서 스스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국방장관 밑에 있는 기관을 운영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믿을 수 있나요? 국방장관 밑에 있는 부대도 여러 가지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네네. 혹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국방부의 모든 부서가 국방장관의 그렇죠. 군령과 군정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군 검찰이랑 군 경찰이 사실 그러나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직속 부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육군총장이나 합참의장의 군령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장관이 직접 운영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자기 부대를 자기가 자기 검찰을 붙여가지고 조사를 시킨다. 그것도 군이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국정원과 연계된 일인지까지를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국방부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국방부는 지금 밝혀진 4명의 사람이 실제로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빨리 밝혀라는 기본적인 겁니다. 인적사항만. 그렇죠.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사이버 사령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북한군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공격해오면 사이버전에서 공격해오면 즉시 대응하는 부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월요일 날 저녁에 아이디가 풀로 인터넷에 다 나왔습니다. 떴어요. 신문 지면에. 네네. 지금 거의 50시간이 넘어갔는데요. 50시간이 넘도록 이 사람의 신원을 일반인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지금 밝혀놓은 건데 50시간이 넘도록 사이버 사령부와 국방부가 전체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말도 안 되죠. 예.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삭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명백하게 지시에 따른 삭제로 보이는데 조속히 지금 조사가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데 국정조사는 지난번에 저희가 완전히 그냥 손방망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특검 쪽으로 많이 주장들이 모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특검도 전망하세요? 뭐 여러 가지 국정조사와 특검도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법상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과연 야당 의원이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보다 더 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거는 단계에 따라 저희들이 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하튼 뭐 국민들의 신뢰를 지난번에 민주당이 상당히 깎아먹었기 때문에 이번은 좀 잘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리라고 믿고 두 번째 사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결과적으로 포상을 받았다. 이건 사실입니까? 예, 포상을 받은 건 사실이고 어제 국정감사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여야 의원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령부에서는 사령부와 새누리당 의원분들은 이게 부대 창설될 때 일반적으로 받는 상이다. 매년 관례적으로 받는 상이다. 별 의미 없는 거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 제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장관상을 말하지만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런 상이 아니거든요. 부대 표창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적이 나와 있는 상이 있다는 말이세요?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저희가 들을게요. 저희가 뭐 특종을 너무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특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일이 잘 풀리길 바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댓글 작업과 또 블로깅 작업과 관련된 업무가 평가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직은 밝힐 수 없지만 네, 그렇다면 요원들이 포상을 받은 부분은 명백하게 사실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전반적으로 국감에 있어서 관심을 이 국방위 쪽으로 많이 끌어온 내용이에요. 지금도 뭐 한 2, 3일 지났습니다만은 댓글들이 어마어마한데 군 수사관이 사망 군인의 어머니를 성희롱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이게 그건가요? 아, 예. 네. 제가 국감장에서 들었던 판넬인데요. 네, 여기 뭐 때가 많이 탔네요. 국감장에서 들으셔가지고 그런지.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문자가 더 있고 사실은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문자만 12번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많은 문자를 갖고 계시는데 공개한 거는 3개의 문자만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이제 자식을 군에서 잃었고 현재 가족이 다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신원이나 신상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전역을 해서 연금 받으면 살고 있는데 나한테만 일어난 일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난 일인지 혹 다른 조사관들은 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한번 심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부끄럽지만 이 문자를 공개하고 싶다 이렇게 제보해 주신 겁니다. 이건 뭐 지저분해서 그만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당장 일일비하고 우리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과거에 병무비리 사건을 취재하면서도 느낀 것인데 너무 폐쇄적이고 이분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무비리와 연루된 부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뭐를 갖다 주고라도 수사를 막고 싶지요. 그래서 성추행이라든가 금품 제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군 의문사나 사망사고 얘기를 하면 야 그거 뭐 한 30년 전에 군사 독재 시절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작년에 대한민국 군대에서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으십니까? 대한민국 군대에서 작년 2012년 대한민국에서 자살자가 무지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00명 정도. 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도 많다 그래서. 150명이 사망을 하고 그 중에 100명이 자살자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환경 피해나 뭐나 이런 노사 문제나 해서도 한두 명의 사망이 벌어지면 장관이 사과하고 사장이 사과하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100여 명의 사람이 죽는데 사과 한마디 하는 그것도 돈을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의무로 국가가 불러서 갔는데 장관이나 총리의 사과 한마디가 없는 상황으로 100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국감 때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난 30년간 헌병대 수사 1차 수사 결과가 유족의 제기로 인해서 뒤집어진 전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30년간. 그러니까 군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이 아시는 것처럼 김은중이 사건이나 허원근 일병 사건 같은 경우처럼 누가 봐도 이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목받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심지어 김은중이는 아버님이 삼성장군 출신이고 그럼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30년간 단 한 건도 뒤집어져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인이 좀 수혈이 돼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 것처럼 소위 재심규가 필요하다. 물론 자살이든 아니면 사망이든 유족이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군의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게 납득되기 어렵다라고 하면 국방부 외에 독립된 기관으로 인해서 거기서 민군이 합동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야 유족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사실 요즘에 옛날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은 안 나오지요. 군사 문화를 사회적으로 강제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요새 진짜 사나이. 저도 팬인데 거기 보면 샘 해밍턴이 지금 군 헌병대 수사관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예인들을 데려와서 이미지 메이킹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김광진 의원 말씀처럼 재심을 하는 어떤 단계를 만든다든가 예. 좀 더 투명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데 좀 공을 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네. 자,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이 국감 중에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기했던 3가지 사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군이 대선 기간에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했다는 내용은 조만간 제기된 혐의를 고려하고 또 우리 김광진 의원의 패기를 봤을 때 사실로 규명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 포상받았다. 이건 오늘 새로운 팩트를 제시해 주셨어요. 군에서는 의례적인 시상이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댓글 업무와 가련성이 높아 보이는 추가 별도의 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곧 조만간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사관 사망 군인의 어머니를 수사관이 성희롱했다 하는 내용은 단순히 사실을 넘어서 군 수사 양상이 좀 더 투명화되고 민주화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자, 간단하게 바쁜 시간 내주셨으니까 좀 오늘 클로징 코멘트를 하나 좀 해주시죠. 예. 네. 많은 국민들께서 국정원 이후에 요즘 뭐 보훈처를 비롯해서 경찰 다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를 많이 하시고, 또 심지어는 제복을 입은 군인들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냐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혹은 저에게도 기대하시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방에 직원들이 10명이 있습니다만 다 사이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워낙 이것이 방대하고 또 일종의 수작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엊그제 보니까 이 아이디를 공개하자마자 오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계정이 어떤 글을 올렸는지 딱 분석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제보들 많이. IM 피터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고발뉴스닷컴에 주요 기사로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과 기술이 있으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정원 아이디도 공개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제보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광진 의원실 뭐 핸드폰 번호 가르쳐드리면 안 되겠죠. 블루페이퍼 815.코리아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블루페이퍼 815.코리아 여기 자막 나가고 있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김광진 의원 저는 패기 있는 그냥 루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진입 시에 또 많은 고충도 겪고 해서, 근데 이제 보니까 패기만큼이나 차갑고 또 상당한 의지와 정교함을 갖춘 아주 대성할 만한 그런 의원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활약 기대하고요. 저희 고발뉴스와도 같이 좀 뭔가 좀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어제 저희 고발뉴스 오프닝에서 저희 뉴스를 도와주시는 후원자가 처음으로 한 분 줄었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충격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발뉴스를 도와주시는 후원자분들의 경제사정, 주머니 속사정을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5,500여 분의 후원자분들 중에서 10분의 1 정도가 500명이시죠. 이분들이 마음은 있지만 계좌에 잔액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또 회원 탈퇴를 결심하신 분들 대부분이 일정한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신 분들이라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뉴스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릴 뿐이고요. 반드시 좋은 날 올 거라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내일은 올 들어서 제일 추운 아침이 된다고 합니다. 옷 단단히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고발장한테 전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